안녕하세요. 하퍼공주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 일지 77회 꿈 네 꼭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꿈인데,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안면만 있는 남자가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내 목을 이렇게 조르려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니 뒤로 물러나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몇 초짜리 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꿈은 아니에요. 나를 이제 죽이려고 누가 이제 노리는 꿈이니까 좋은 꿈도 아니고, 근데 이제 바로 물리쳤잖아요. 목에 손이 닿지도 않았고 손발을 움직인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으로 딱 했더니 그냥 마음으로 그냥 물리쳐 버렸으니까 나쁜 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교대사대 나온 범죄자 교육관리직, 이들의 하수인 노릇을 조금 했어요. 근데 뭐 특이할 만한 특별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꿈에 특정인이 나오는 일이 드문데, 하필 왜 이자가 꿈에 나타나서 날 죽이려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자가 속한 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조심해라, 이제 그 뜻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화살을 이제 경찰과 검사들한테 이제 겨누게 하려고, 내 화살을 경찰과 검사들에게 겨누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이제 하수인시켜서 근데 내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시도예요. 나는 증인신문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사회공판에서 증인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에 이제 집중할 거다. 그렇게 거절했죠. 이제 그 사람의 근데 그 이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전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판결은 판사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 들어가면, 그 재판의 내용이잖아요. 증인신문 들어가면 불리하니 경찰과 검사들에게 초점을 이제 맞추라는 거였어요. 근데 판결이 판사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내 생각은 뭐냐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경찰과 검사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이게 방패로 삼아서 저 범죄자 새끼들이 그 뒤에 숨는단 말이에요. 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하죠. 지금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판사에게 이제 화살을 이제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라면 시도가 있었어요. 이제 의도가 보이는 말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증인신문으로부터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려보겠다. 그러니까 증인신문은 교대사대 나온 범죄자 새끼들한테 화살이 이렇게 딱 겨냥이 돼요. 딱 겨냥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판사한테도 이제 돌려보겠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보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은 공정하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전제로. 그런데 내 생각은 뭐냐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대요. 여기 보니까 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 308조에 있다 그러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이제 요 조항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자기들이 이제 재판을 했던 경험 뭐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판사 마음대로 할 거고 불공정하게 할 거다 이런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 책에서도 또 한번 볼게요. 요 책이 그 사법연수원에서 나오는 그 책, 증인 친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요 책에 보면 이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증거의 신용성 유무와 증명력 유무에 관하여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실 인정에 있어 증거의 취사 판단을, 그러니까 증거를 받거나 버리거나 하는 판단을 법관에게 일임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 법칙의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제 5장에서 이어지는데, 이제 대법에서 한 판결문들을, 해당되는 판결문들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대법 판결문 이것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판사가 재판을 부당하게 진행하고 판결문을 한쪽 일방만하고 자기한테 억울하다 그랬을 때도 방법은 다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여러 개를 봐요. 이 재판 관련해서 공부하느라고. 그 중에서 제일 도움되는 게 미디어워치예요. 이제 재판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이제 불공정하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판사 기피 신청서를 이제 썼어요. 요런 거 출력해서 이제 유심히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기피 신청서 저쩌고 이 변희재 씨가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있어요. 부당하게 판사가 이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수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중 일이에요. 이거는 다 나중 일이고,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면 안 돼요. 해봐야죠. 그러니까는 308조 이걸 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판사도 있겠죠. 근데 이 조항은 분명하게 판사 마음대로 뭐 소설로 판결문을 써도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재판이 처음이라 갖고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소송법 이거 하고 형사소송 규칙 얘하고 이거 읽으면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여기서 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경찰, 검사, 판사 누구라도 어느 기관의 공무원이더라도 우리나라 법을 안 지키겠다면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문제일 뿐이에요. 나는 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면 그에 대응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통령 탄핵할 때 판사가 판결문 읽는 거를 쭉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 나와요. 대통령을 보고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러면서 탄핵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우리나라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면 나는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학폭의 시작도 학교 운영위원은 선거로 뽑게 되어 있는데 그냥 머리 미친 새끼가 이거를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그 새끼 범죄의 나락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냥 범죄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교대 사대 나온 교육관리직 새끼가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누구도. 물론 누구도. 정말 웃기는 거고, 내가 그래서 그 범죄를 지금 학교폭력 일주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내 화살은 교대 사대 나온 범죄자 교육관리직 얘들한테 딱 향해요. 증인신문이 그거거든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방패 삼아서 자기네들 그 뒤에 숨으려고 지금 수작질을 했잖아요. 75회에서도 그 수작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방패로 삼아서 뒤에 숨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증인신문은 그것들한테 직접 화살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교대 사대 나온 범죄자, 교육관리직들. 얘네들은 신문 초중고 예산에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곧 퇴직해요. 그러니까는 이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고, 그러니까 초중고 예산 말고는 아무 능력도, 재주도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예산마저 이제 퇴직하면 자기가 이렇게 쪼물락거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하수인을 어떻게 지켜주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럴 의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하수인으로 쓰려면 쓸까? 절대로 지켜줄 생각도 없고 지켜줄 능력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한테 충성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얘네들은 능력도 없고 동지애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이것들을 감옥에 보내야 돼요. 범죄를 대가를 받게 해야 되고, 이게 지금도 왕성하게 진행 중이거든요. 이 범죄를 지금도 왕성하게 진행 중인 이 범죄를 그치게 해야 돼요. 포괄일죄라고 하는 거를 얼마 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나는 옛날에 한 거니까 괜찮겠지? 시간 지났잖아? 웃기지 마세요. 7년째 진행형입니다. 범죄가. 한개 범죄예요. 강화가 잘 되려면은 범죄자 교육관리직 이것들을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것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렸어요. 수작마다 다 실패를 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작이 없어요. 얘들 없으니까 요즘은 나와 아이한테 그냥 무대뽀로 깡패처럼 그냥 막 달겨드는 거 그냥 왁왁대고, 내가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정말 별로 재주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개로 만들어서 짖게 만들고 물게 만들고 요 시키는 거, 요거 말고는 없어요. 얘들은 적어도 30년은 가둬야 돼. 감옥에. 세상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7년째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에서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교회 조직을 이용해서. 네 번째, 사찰. 사찰은 범죄예요. 예. 공무원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민간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게 사찰이고 범죄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 보면 이게 나와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내 정보를 교회에 넘겨주면 범죄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와 내 딸의 정보를 교회에 넘겨주고 공유하고 희롱하는 거, 이거 범죄예요. 범죄를 하도 일상으로 저지르고 오랫동안 저지르니까 진짜 우리나라 법은 없고, 강화에는 우리나라 법이 없고 범죄자들의 법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사찰을 일상에서 무시로 저질러요. 이런 집단, 조직을 우리는 범죄 조직이라고 불러야 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범죄 조직이지. 그것도 8살짜리를 사찰하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미친 교회, 난 진짜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 범죄 조직이 나와 내 딸을 사찰한 지 7년째예요. 이것들은 열심히 내 정보를 모아서 기괴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최근도 또 되게 웃기는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인구가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교회인들이 곳곳에 있어요. 은행에도 있죠. 그러니까 내 금융 정보를 교회에 넘긴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걸 보고받는 애들은 교육 관리직, 이 범죄자 새끼들이고, 또 동네 이웃, 우리 동네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소상인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밀고자들 틈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모아진 정보를 갖고 얘네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선동질을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머리 나쁜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스토리 되게 어설프고 웃겨요. 우리는 그걸 망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갖게 되는 망상을 믿음으로, 근데 사실을 확인하면 번번이 다르잖아요. 번번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럼 혼란에 빠졌다가 다시 믿고 사실과 또 다른 걸 확인하고, 난 사실과 다르면은 난 거기서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것 같아. 근데 안 그래. 어떤 사람들은 더 망상에 빠지고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범죄를 하면서 망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대사에 나온 범죄자 교육관리직들은 교회 조직을 이용해서 내 정보를 모았어요. 이 사찰의 증거는 어디에나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요. 하도 많아서 길바닥에서 그냥 주워서 수사하면 돼요. 그 정도로 흔해요. 재판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